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들 쭉 훑어봤으니까요.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용의주들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는 하나오션이네요. 조선주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시원한 모습 보이고 있죠, 반장님? 네. 항해라는 건 늘 사실 조용히 시작을 하죠. 큰 파도도 요란한 추락식도 없이 잔잔한 이제 물결 위에서 방향만 좀 바꾸는 것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작은 전환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나오션도 딱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평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엔진이 전혀 다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조선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넘어서 LNG, 방산, 해양 에너지라는 이제 새로운 바다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오션 실적의 중심축은 단연 이제 LNG 운반선인데요. 올해 이제 글로벌 발주 전망치가 이제 115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조선소의 이제 LNG 기술이나 안정 인증이 부족해서 슬롯 자체가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에게는 절대적인 이제 수혜 구간을 확보해주는 구조고요. 그리고 글로벌 LNG 프로젝트 개발 확대라든가 노선 대처 수요 증가라든가 에너지 안보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LNG 선박 발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 초강세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내년 4분기 상선 매출 중에서 80%가 LNG 선박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평균 성과는 이제 2억 3,500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 건조 효율성이나 내재화된 기술력이나 원가 관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과 상승분이 대부분 이익률로 전이되는 구조적 장점도 존재를 할 겁니다. 올해까지 평균 성과가 2억 500만 달러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한 이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수익성의 구조적 개선 고착화로 봐야 되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60조 원 이상 쌓여 있어서 3년 칠감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고부가 LNG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장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즉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의 추가적인 핵심은 군함, 해양 특수선 사업의 글로벌 확장성이죠. 마스가를 비롯해가지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방대하고 기술 신뢰도를 요구하는 프로젝트로서 이제 하나오션이 경쟁사 대비 기술이나 납기 원가 관리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 중인데 에스토니아 근해 초계함과 그리고 태국의 호위함 등 해외 방산 프로젝트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번에 미 해군 신형 호위함 건조 협력 이슈 같은 경우는 단순 뉴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 도선 시장에 군함 체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크죠. 특수선 부분 매출도요. 2025년도 이제 4분기 매출로 봤을 때는 3,829억 원 수준으로 이제 풍성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기대감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확실한 프로젝트 기반의 구조적 업황 전환의 좀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하나오션의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은 3조 2,3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70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한 11%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한 123% 증가하는 추세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장 구간이지만 컨센보다는 소폭 하회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도 좀 들리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해양 특수선 부분에서 일시적인 비용이 이제 보수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니까 오히려 이제 성장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후행성으로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가는 더 싸게 살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우선 상선 부분의 매출 비중 확대는 마진 개선과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LNG 운반선 중심의 마진 높은 매출이 이제 누적될수록 영업이익의 구조적 상승은 더욱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박스를 만들어가던 주가는요, 지금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좀 계속 높여나가면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었지만요, 요번에 이제 기간의 소급이 붙어주고 모멘텀이 확실히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고를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스가 이슈들도 붙어줄 거고요. 단기 슈팅보다는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15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이어갈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지금 시장은 익숙한 이름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는 기업들만 좀 재평가받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업이라는 오랜 간판이 아니라요. LNG나 방산, 해양 플랜트라는 전혀 다른 스케일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도기이다 전환점에 서 있죠. 이런 시점은 늘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에 돌아서면 가장 강한 시그널에 숨어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용의주 하나오션이었습니다. 3년치 일감 이미 쌓아둔 하나오션입니다. 주가 과연 15만 원 선 넘겨낼 수 있을지 꾸준히 관찰해 보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DI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도 썼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반장님.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이 이제 산업의 룰을 바꾸는 시점이 가장 큰 사실 기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장비 업체가 기술적인 벽을 좀 넘는 순간,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곧바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올라서는데, DI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문을 두드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열고 좀 들어간 상태죠. HBM4 검찰 장비 컬테스트 통과도 우리가 단순 수주가 아닌 독점일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파괴, 뭐 국산화 성공, 그리고 진입 장벽 무력화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우선 DI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HBM4용 검사 장비 펄 테스트를 총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구조 자체를 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객 평가 통과 자체가 기술 공급의 이제 인증과도 같다 보니까 DI 같은 경우는 버니 테스터 그리고 웨이퍼 테스터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이 아니면 안 된다는 편견을 이전에 좀 무너뜨려 놨었고요. 이는 단순한 시장 진입이 아니라 시장 이제 규칙 자체를 좀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수저법인과 이번에 체결했던 19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역시도 전년 대비 이제 뭐 매출에 크게 기여도를 공헌을 했지만 매출 가시성은 사실상 전부 다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HBM 공정 같은 경우는 기존 D램 대비 검사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기술력 차이가 바로 수주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확산될수록 HBM 투자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DI 같은 경우는 고객사 증가, 그리고 테스트 장비 확대, 그리고 수익 극대화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을 했고, 이제 따라서 이번 국산화 성공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DI의 3년에서 한 5년 성장 구간을 여는 좀 핵심 촉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속도는 당연히 그야말로 또 기형적인데 24년도 영업이익이 한 31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 25년도 예상치는 한 380억 원 그리고 그러니까 한 1,200% 정도 성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흐름에서 올해는 500억 원 이상의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이제 J커브 곡선이 좀 나아질 텐데 보통 장비 업체의 실적 같은 경우는 사이클마다 다르지만 DI 같은 경우는 HBM이나 DDR5 전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산업 변화의 정중앙에서 이제 고객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서 성장의 질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PS는 39원에서 이제 834원으로 뛰기 때문에 기존의 PBR 대비 사실상 PBR은 의미가 없고요. 기술주 특성상 PBR에서 3배에서 한 5배 정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 실적과 성장력을 대입하면 오히려 저평가 쪽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조는 기술주 리레이팅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실적 기반이 바뀌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도 기존과는 좀 완전히 다른 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DI는 반도체 검사에만 좀 머무르지 않고요. 이제 21년도에 이제 V10 시스템을 인수를 기반으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라인을 구축하면서 배터리 시장에서도 본격 진입을 해놨죠. 그래서 전기차나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배터리 검사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DI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축적했던 정밀 검사 기술을 그대로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는 드문 기업이다 보니까 ESS 컨테이너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 검사, 장비 판매가 아니라 검사, 관리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조로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과 유지 보수 매출까지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으로 이제 원가 효율성과 납기 단축이나 글로벌 수요 대응 능력이 강화되면서 해외 고객사 확보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배터리의 이중 성장축이 만들어지면서 실적 변동성은 점점 낮아질 거고요. 매출 기반은 견고해지면서 선순환이 형성이 되겠죠. 즉 이제 DI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 아니라 사이클을 좀 이길 수 있는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강한 슈팅이 동반되면서 38,000원 선, 어떻게 보면은 38,800원 전이죠. 저고점 부근을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고요. 거래량도 이제 붙어준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기관의 수급들 강력하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요번에 정고 돌파하면서 33,000원까지 안착을 하는지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이는지에 따라서는 좀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지금 DI 같은 경우는 과거의 DI다라기보다는요, HBM4 급산화, 그리고 고객평가 통과라든가, 제이커브 실적이라든가, 배터리 검사까지 확장되는 멀티 성장 축을 갖고 있죠. 이 모든 신호는요, 주가의 재평가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핵심주들은 항상 강한 상승 이어간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DI였습니다. 반도체에서부터 배터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DI입니다. 과연 주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